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한국에서 아마 가장 핫한 월배당 ETF 중 하나일 텐데요. 이 상품의 엄청난 인기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,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죠. 연 17%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코덱스 커버드 콜 ETF를 이야기의 중심에 올려놨습니다. 그런다 말이죠. 이렇게 매력적인 수익률 뒤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디테일들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상품의 구조나 특징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배당 많이 준다는 점만 보고 투자를 시작하시거든요. 이게 자칫하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다룰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오해 6가지입니다. 이걸 다 듣고 나시면 이 ETF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훨씬 더 명확한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아마 가장 큰 오해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배당을 많이 주니까 이건 안전한 자산일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. 네,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.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실은, 특히 이 ETF의 현실은 생각과는 아주 다릅니다. 현실은 이렇습니다. 이 ETF를 사실상 주식과 똑같은 변동성을 가져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4월에 코스피 200 지수가 13.5%나 빠졌을 때 이 ETF 가격도 거의 그대로 따라서 폭락했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이 상품을 무슨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건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명백한 주식형 투자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이제 좀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세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매달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이 분배금, 과연 세금을 하나도 안 낼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% 비과세는 아닙니다.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. 분배금의 압도적인 대부분이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.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대상 재원은 평균적으로 10.6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돈의 거의 90%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. 와, 이거 세금 효율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. 자, 이게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가장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예요. 월배당 받을 땐 좋은데 나중에 팔 때 수익 본 거에 대해서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? 하는 두려움이죠. 그 비밀은 바로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세법 규정, 보유기간 과세라는 것 덕분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세금을 매길 때 내가 실제로 번 돈이랑 정부가 정해놓은 세금 기준 금액, 이 둘을 비교해서 더 적은 쪽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. 이 실제 사례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보세요. 내가 실제로 시장에서 번 돈, 즉 매매 차익은 525원인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, 즉 과세표준 기준가 상승분은 고작 1.74원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. 그럼 세금은 어디에 붙을까요? 당연히 둘 중에 더 적은 1.74원에 붙겠죠. 이러니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사실상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. 결론은 뭐다? 세금 폭탄 그런 거 없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? 이렇게 분배금도 매매 차익도 세금이 거의 없으면 굳이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에 넣을 필요가 있나? 네,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이 ETF는 이미 자체적으로 세금 혜택이 너무 커서 굳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귀한 절세 계좌에 넣어도 추가적인 이득이 거의 없어요. 차라리 그 아까운 절세 계좌 공간은 세금 많이 내는 해외 주식 ETF 같은 걸 위해서 남겨두고 이 상품은 그냥 일반 계좌에서 굴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다음 5회로 넘어가 볼까요? 코덱스가 워낙 유명하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코스피 200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상품은 이거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. 전혀 아닙니다. 여기 보시면 타이거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둘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요. 코덱스는 나는 주가 상승은 좀 포기하더라도 당장의 월 현금 흐름을 최대한 뽑아내겠어 이런 전략이고요. 반면에 타이거는 나는 현금 흐름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주가가 오를 때 그 상승분도 어느 정도는 챙겨갈래 이런 균형 잡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. 전적으로 여러분의 투자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. 당장의 현금이 더 중요하면 KDX, 미래의 성장도 좀 보고 싶다면 파이거,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오해입니다.
이 고수익 ETF 하나만 있으면 내 월배당 포트폴리오는 이걸로 완성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죠.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첫째, 내 모든 돈을 코스피 200이라는 단 하나의 시장에만 몰빵하는 거잖아요. 둘째,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월 분배금 액수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매달 받는 100만 원이 과연 5년 뒤, 10년 뒤에도 똑같은 가치를 할까요? 절대 아니죠. 성장하지 않는 고정된 배당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가치가 계속 깎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. 이 ETF가 세금 효율도 좋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. 이걸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때 반드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자산들과 함께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춰야만 진정한 재정적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여러분은 단순히 다음 달의 수입만을 계획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평생 지속될 진짜 자산을 쌓고 계신가요?